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라는 거는 수필인데요. 수필을 보기 전에 13페이지를 보시면은 13페이지가 없군요. 네, 제가 안 나왔군요. 네, 14페이지 오른쪽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네. 됐어요? 네. 자, 어떤 말은 죽지 않는다.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맨 위에 학습 목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말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가진 상황에 관해 학습하는 수필입니다. 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나는 누구와 대화를 나눌 때부터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자, 글쓴이의 대화에 대한 특징, 대화의 습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지우고, 넘었고, 확대해서 확대가 안 되네요. 지금 교과서를 제가 이거 화면을 띄워놓고 녹화를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확대가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어요. 아하, 어쩔 수 없지 뭐. 네, 자, 밑에 말에 민감한 글쓴이만의 버릇입니다. 글쓴이에 가진 개성적 관점이 나오고 있죠. 개성적 관점이라는 데 밑줄 치시면 좋아요. 에세이이기 때문에 에세이 수필은 글쓴이의 개성적인 말하기 방식이 드러나죠. 뜨거운 물 좀 떠와라 라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 저도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 기억나는데요. 그게 할아버지가 정신을 잃기 전에 남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유언을 남기긴 하셨어. 근데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뭐라고 했지? 민정이 왔니?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약간 좀 쉬었다 가라 뭐 이렇게 하시고서는 그리고 바로 정신을 잃으셨거든. 그리고 몇 날 며칠 정신을 잃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정신 차리시고는 이제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이제 엄마랑 삼촌들한테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 기독교 아니에요? 아, 교회를 큰 삼촌이 엄청 신실해.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를 별로 안 다니셨단 말이야. 그래서 좀 신기하죠.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뜨거운 물 좀 떠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맨 마지막에 민정이 왔니? 라고 마지막으로 저를 알아보고 그러고서 정신을 잃으셨어. 그때 만났던 청유리집에서 보세 라고 좋아하던 원로소설가 선생님 마지막 말. 난 죄송스럽게도 두 분의 임종, 마지막 죽음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으므로 이 말은 두 분이 내게 남긴 유언이 되었다. 그죠? 마지막 말이 되었다는 거죠. 먼저 죽은 이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억에 두고 있는 말은 많습니다. 다음번 만날 땐 네가 좋아하는 종로에서 보자 라는 것도 내가 헤어진 전 연인의 말. 충무로에는 영화다운 영화가 없어 라는 것도 이제는 인연이 다해 자연스럽게 멀어진 이전 축장 동료의 말 등등.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스친다고 해도 눈빛으로 인사를 하는 정도. 즉 쌩깐다는 거겠죠? 그죠? 그 정도인데요.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인 셈이다. 왜 유언이에요? 죽은 거는 그렇죠. 마지막으로 들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죽은 자들처럼 그렇죠.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거니까요. 보라색 글씨로 써있죠? 네,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기 때문에 네, 써있네요. 누군가와 대화 나눌 때 말을 기억하는 글쓴이의 버릇에 대한 얘기입니다. 역으로 반대로 나는 타인에게 별다른 생각 없이 건넨 말이 그들에게 내가 남긴 유언이 될 수도 있다고 믿는다.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 누군가와 이제 멀어진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남긴 무슨 말이 그 친구들에게는 길이길이 남아있는 말이 되었을 겁니다. 저도 친구에게 어떤 말 했는데 저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너가 그때 나한테 이런 말 해줬잖아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겠죠? 역으로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 회의 시간에 전략이니 전멸같이 끔찍한 전쟁 용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진부하고 고루한 말, 그쵸? 즉 그냥 의미 없는 말들을 건넸고요.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남습니다. 여기다 형광펜 치면 좋을 것 같네요. 요게 이 글의 핵심이죠. 자,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남는다. 즉, 오래오래 영향을 주고 기억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말들이 기억에 남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바로 다음 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말들이 기억에 남아요? 꼭 나처럼 습관적으로 타인의 말을 기억해두는 버릇이 없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꽤 많은 말들을 쌓아두고 지낸다. 어떤 말은 두렵고, 어떤 말은 반갑고, 어떤 말은 아프고, 또 어떤 말은 설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검은 글자가 빼곡하게 적힌 유서처럼 그 많은 유언들을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네,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운다면 그때 같이 울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이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겠지만 이 에피소드에 있던 구절입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쵸? 어쨌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마디는 뭔가요? 누가 했던 말이 지금 떠오르나요? 이 글을 읽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나요? 저 수학여행 갔을 때 제가 버스를 한번 놓쳤거든요. 반에 친구가 없어서 다른 반 친구랑 먹다가 그냥 버스 안에 들어가니까 남자애들이 쟨 찐이다 이랬던 게 기억나요. 근데 수학여행 근데 어떤 버스를 타는데? 저 수학여행 제주로 와가지고 계속 일정 돌아오면 버스를 계속 타야 돼요. 그러면은 성심 애들은 타는 거 아니야? 아, 중학교 때요. 아, 중학교 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남는군요. 응. 또? 기분 나빠서. 그런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저 지금 딱 떠오르라고 하면은 떠오르지 않네요. 근데 지금 시은이가 하는 말 보니까 저는 그때 비슷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에 친구가 있긴 한데 제가 스카우트 활동을 하는데 스카웃에는 같은 반 애들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는 거 스카웃에 같은 활동을 하는 애가. 근데 다행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는데 걔는 같이 스카웃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걔랑 같이 막 노는데 걔도 걔네 반 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걔는 걔네 반 애들이랑 막 노니까 저랑 같이 안 하고 그 친구랑 노는 거야. 제가 혼자서 막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떨어져서 혼자 하니까는 다른 애가 쟤는 친구 쟤밖에 없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 애가 전에 저랑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같은 반이었던 여자인 거야. 그래서 일부러 저 들으라고 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참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 걔가 내 6학년 때 친구의 사촌 동생 뻘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나이긴 한데 약간 빠른 년생 있잖아, 그런 거야. 기분이 나쁘잖아. 그래가지고 쟤는 약간 김민정은 친구 한유랑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딱 워딩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분 나빠서 다음날 과학 시간인데 과학실까지 가면 과학실 걔네들 끝나고 올라오고 저희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중간에 만나서 뺨 때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선생님이요? 네. 걔가 올라왔는데 오늘 바로 싸대기 날렸어요. 멋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걔네 담임한테 소환돼가지고 왜 얘 뺨을 때리냐. 그리고 제 친구도 너 왜 내 동생 뺨 때리냐. 바로 저 옆에서. 유치원 때 그럴 때 있어. 근데 왜 그랬냐면은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남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약간 진짜 긁힌 거죠. 제대로 긁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죠. 근데 전 항상 되게 초등학교 때 되게 폭력적인 아이였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우리 엄마의 체면은 너무 갉아먹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거든요. 엄마 내가 조지고 싶은 애가 있는데 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엄마 내가 싸우고 싶은 애가 있는데 해도 괜찮을까? 라고 이제 엄마가 무슨 일인데?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했는 걔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 나빴어. 엄마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가서 때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불려오는 거죠 학교에. 그래서 시험 때 불려오고. 제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했더니 애가 아이스크림 왜 좋아하냐고 해서 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서 꼬집었거든요. 근데 쌤한테 딱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왜 얘를 꼬집었냐고 말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래? 아이스크림 좋아했다고 꼬집을 뭐 할 수가 없어서. 뭐라? 꼬집 얘기해야죠. 그 당시에 그냥 걔가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해서 꼬집은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그 당시는 엄청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친구 쟤밖에 없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맞긴 해요. 근데 증명과 그 여령이랑도 저는 지금 생각해가지고 유럽여행 갔다 오고 와서 유럽여행까지 갔다 와서 성인 되고 그러고 와서 여령이가 저한테 또 제 자존심이 스크래치는 말을 했어. 그래서 이제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죠. 그래서 항상 말이라는 거는 오래오래 기억이 남는다 라는 거. 그리고 어떤 말들은 정말 여령이가 저한테 해줬던 말도 기억이 남아요. 나는 항상 너가 부러웠어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죠. 나는 항상 너가 부러웠고 너를 항상 동경했어 이런 식의 말들 해줬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저는 여령이를 항상 부러워했고 동경했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했던 서로가 서로를 멋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이였던 셈이죠. 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구나. 그래서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사라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에 대한 성찰, 주요 소재인 말을 생명이 있는 존재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고요. 현실 상황에서 글쓴이의 진솔한 반성과 성찰 드러납니다. 일상적인 대상에 대한 글쓴이만의 고유한 관점이 드러나죠. 이렇게 고유한 관점, 글쓴이만의 독특한 창작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장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장르죠? 네, 수필의 특징이죠. 수필의 특징. 네. 수필이란 장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수필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또 왜 수필을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선생님이 수필 하시겠다는데 그녀가 수필을 하시겠다는데 그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면은 자 내용을 이제 정리했어요. 3단으로 정리를 해놨네요. 볼까요? 자 말에 대한 글쓴이 인식과 태도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기억하려는 습관 있다. 그죠? 인식 자신의 말도 타인에게 유언이 될 수 있었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문단부터 3문단 네, 유언처럼 나에게 기억되고 있다. 유언처럼이 아니라 실제로 유언이 된 거죠. 그죠? 4문단부터 5문단 그쵸? 나 역시 누군가에게 유언의 말을 남겼겠구나. 그럼 어떻게? 이왕이면은 좋은 말을 남기자라는 거죠. 그리고 6문단 8문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아두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봄. 그쵸? 너는 무슨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니? 와 같은 거. 그쵸? 우리가 방금 나눴던 그런 대화들을 하는 거죠. 이런 대화가 진짜 건전하고 철학적인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자, 사람의 말이란 어떤 말일지 한번 얘기해보자.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거죠.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그쵸? 너는 정말 어떤 친구 같아. 저 지금 방금 떠올랐어요. 저희 독서 모임에서 결혼하신 분이 있는 남자분인데 그 남자분이 결혼할 때 다른 친구들한테 레원이는 어떤 친구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다 남자분이거든? 남자분들이 처음에 뭐라 했냐면 레원이 형은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분이 축가를 불렀거든? 근데 그분 축가를 부르는데 레원님이 울었어. 신랑이.
진짜 웃기지? 진짜 이름이 레환이에요. 레환이에요. 그죠? 와, 대박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신랑 결혼식에 남자가 축가를 부르는데 신랑이 울었잖아. 좀 이상해 보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객들도 다 같이 울었어요. 저도 울고. 그 되게 진정성 있는 그거 있죠. 노래를 되게 잘 부른다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신랑과 신부를 진정성 있게 축복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약간 그런 노래였거든요. 그분이 레언이 형은 제 목숨을 줄 수도 있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다른 사람은 레언이는 어떤 친구인가요? 이렇게 볼 때 그분이 레언이는 제 인생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죠. 이렇게 얘기해요. 막 이렇게 기독교인인가?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친구를 빛과 소금이란 말로 빗댈 수 있지? 빛과 소금이란 말은 진짜 필수적이란 거거든? 엄청 소중한 그런 거거든?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레환이라는 사람을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되게 존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친구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사람이다? 그죠? 네, 남자들끼리 그런 표현한 거 어려워. 그쵸? 그것도 그죠? 관계가 의심되네요. 아니 그런 느낌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나도 그런 삶, 내 친구들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쵸? 그래서 여기 써있듯이 내 말도 유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좋은 말로 남겼으면, 그쵸? 오래오래 좋은 말로 남았으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밑에 내 말에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됐고요. 넘어가서요. 별 얘기 없죠? 자, 수고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면서 네,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단지 통화 연결은 지금 전화 받는 상담원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이 추가됐을 뿐인데 자, 수고하십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다? 밑에 네,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의 우리의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얘기 해봅시다. 자, 통화 연결음이 고객의 말과 태도를 바꾸었고 상담원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객들은 전화기 너머의 상담원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한 태도를 갖게 되었죠. 즉, 말이 의사소통 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밑줄 변화, 긍정적으로 변화. 자, 그래서 오른쪽 가와 나의 자를 바탕으로 사회적 담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미국에서 노예제는 폐지되었지만 흑인 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지금은 흑인 차별보다는 우리같이 동남아인이나 그쵸, 인도인 차별 이런 게 아직 남아있죠. 많이 유색인종 차별이죠. 자, 써있네 밑줄 여전히 인종차별이 만연한 상황이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마틴 루터 킹의 이런 연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밑에 반성적으로 성찰 그리고 해결된 사회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형성. 사회적 담론이 무슨 뜻이에요, 공주들? 사회적 담론? 담이 담화할 때 담는 거. 담이 말로 한다는 거. 약간 담화할 때 담자예요. 대화한다는 거야. 대화에서 논한다. 사회적으로 논할 만한, 그쵸? 사회적으로 논할 만한 주제라는 걸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현재로 치면 윤씨? 그쵸, 그런 거죠. 윤씨도 그렇고 약간 그 윤씨보다는 이거죠. 뭐 노인 차별 문제 아니면은 아동 차별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차별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장애인 시위 이런 거 하면은 장애인 시위를 통해 장애인의 문제가 사회적 논제가 되었다. 담론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장애인을 우린 차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차별을 하고 있었구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담론, 논할 만한 주제, 얘기할 만한 주제, 화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사회적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뭐가 있나요? 네, 기후 위기가 있네요. 오늘은 갑자기 여름이죠. 어제는 가을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여름. 하늘은 가을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너무 뜨거워요. 아, 그렇죠. 오늘 그림자도 없고. 저희 운동장에서 운동했는데 진짜 더워 죽을 뻔했어요. 아니, 오늘 한강 수영장 가야 돼, 진짜. 나 오늘 보고 오늘 한강 수영장 삘인데 오늘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왜 이렇게 덥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온천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덥다 생각했어요. 넘어가서 혐오 표현. 혐오 표현 많죠? 반팔도 혐오 표현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반팔이요? 팔. 없는 사람들에게는 팔이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민소매라고 해야 되는데요. 민소매.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뭐 미망인 이런 거. 미망인 뭐지? 아직 죽지 못한 여자라고 해요. 남편이 죽었으면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아직 죽지 못한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하거든요. 혐오 표현이죠. 가부가 혐오 표현이고 약간 미망인이 오히려 약간 좀 고급져 보였거든요. 그쵸? 아니에요. 미망인. 그리고 방금 얘기한 반팔. 그리고 벙어리 장갑. 벙어리는 알고 있어요. 그쵸? 벙어리 장갑을 잘 알고 있는 거고. 저 반팔 들었을 때 조금 야 진짜 오바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제가 만약에 팔이 반쪽밖에 없게 됐다면은 반팔 입었어?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팔이 이렇게 없어서 반팔 입었다 하나? 라는 생각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통 티셔츠를 하잖아요. 티셔츠라고 하고 반팔 티라고 하죠. 근데 반팔 티. 민소매 티라고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혐오 표현이 정말 가지가지고요. 이런 거 많죠. 지역, 어느 지역 출신은 성격이 드세다.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죠. 그죠? 어느 지역 출신은 어떠하다. 어느 지역 출신은 깍쟁이다. 어느 지역 출신은 음흉하다. 어느 지역 출신은 드세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음흉한 지역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뭐뭐충. 저는 그래서 뭐뭐충이라고 안 하고 뭐뭐 요정이라고 해요. 근데 혐오 표현은 똑같죠. 그게 그거죠. 혐오 표현. 네, 장애인 흉내내는 거. 아, 이거 진짜 우리 쉽게 많이 해요. 그죠?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좀 모자란, 지능이 좀 부족한 장애인을 흉내내는 것들이잖아요. 바보도 사실 장애인의 혐오 표현이잖아요. 그죠? 전응아. 이거죠. 전응아? 전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해요. 그쵸. 그런 것들. 그죠? 이게 뭐지? 지능이 낮은 장애인을 따라하는 것들이잖아요. 비우시우시요? 약간 그런 것들. 그런 거 흉내내는 말투나 이런 거 있잖아. 왜 약간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땡땡 국가 내 지읒 기억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한다거나 네, 주변에 겁을 주고 마음대로 하는 친구를 보면은 저 새끼 그거 뭐야 아랍 아니야 이거 막 그죠 하는 것들. 혐오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 두려움과 긴장감을 줍니다. 낙인을 찍고요. 편견, 배제, 차별을 강화한답니다.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어려운 건 없죠. 네, 밑에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란 네, 듣거나 표현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말이 실제로는 밑줄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신중하게 듣고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짓, 왜곡 말하면 안 된다. 지난번에 했던 그런 거죠. 진실된 말하기를 해라. 이런 거 있죠. 경륜 했던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힘 있는 글, 이건 안 들어가죠? 공주들이 힘 있는 글 안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 뭐지? 어떤 말은 기억이 남는데 이 다음이 힘 있는 글이거든요. 힘 있는 글이 뭐냐면은 논증에 대한 거예요. 그거 수업 안 나오시죠? 안 나가다 뭐 지구 곳곳에 대한 난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들어간다고 했던 게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이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 들어가도록 하자.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왼쪽 편도 있나요? 아니면 바로 본문인가요? 바로 본문이에요?
왼쪽 있어요? 네, 왼쪽 볼까요?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 사회적 독서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 자, 독서는 혼자 하는 활동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실제로는 타인과 함께 하는 것도 독서의 한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독서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눠라 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독서회 같은 것들이 이런 거거든요. 이처럼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과 책을 함께 읽고 교류하는 것을 사회적 독서라고 합니다. 책을 읽은 후 독서를 얻게 된 지식과 정보, 생각이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개인적 독서와 달리 세모. 사회적 독서는 밑줄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얻은 것을 뭐예요? 공유 밑줄. 진짜 좋아요. 책을 읽고 나서 어느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드셨어요? 인상 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각자 다 다릅니다. 인상 깊은 부분과 똑같이 인상 깊은 부분인데 그 인상 깊었던 이유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되게 다 신기합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샀네. 마음에 드네. 괜찮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 사회적 독서의 가치.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험함으로써 이해의 폭이 넓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독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유대감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연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전에 다른 분이 환경오염에 대한 만화를 같이 좀 읽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환경오염을 이미 잘 실천하고 있어서 에어컨도 안 틀었고 그 당시에는 작년에 작년에요? 네, 작년 에어컨 안 틀었죠. 작년 더웠는데 진짜. 작년 에어컨 안 틀었죠. 왜냐면은 에어컨을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왜냐면 저는 거의 학원에 있고 집에는 고양이들만 있는데 고양이 원래 짐승인데 뭐 길고양이들 에어컨 없이 사는데. 고양이 안 더워요? 뭐 더워해도 뭐 죽지 않으면 됐지. 물도 있고 뭐 그죠? 했고 그리고 좀 더운 거 같으면 선풍기 틀어놨을까 됐고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히 하고 있고 환경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소고기 먹지 않기. 아보카도는 이미 안 먹고 있었거든요. 아보카도가 안 좋다는 거 알아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충격을 받고 막 그런 거 실천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회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연대감 나누게 되고요. 그런 활동 같은 것도 나아가 보기도 하고요. 그죠? 자, 이처럼 사회적 독서는 개인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통합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주요한 원동력이 된답니다. 그래서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는 각각의 의 같은 게 다르죠. 개인적 독서는 애초에 혼자 하는 독서고요. 사회적 독서는 그런 것들을 교류 밑에 표 있죠? 교류 밑에 표. 자, 오른쪽 표에 사회적 독서의 가치, 개인적 독서는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해의 폭. 개인의 성장.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유대감, 밑줄 연대감. 그래서 통합, 유지, 발전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책을 함께 읽는 것은 어떤 의미 있을까요? 학습 목표 탐구 과정 1번, 2번, 3번 보시면요. 1번 사회적 독서에 관한 수필을 읽으면 함께 읽기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어디냐면요. 여기 학습 목표 항상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독서 동아리를 조직해서 친구들과 함께 읽으시면 이건 우리 안 하겠죠? 세 번째 사회적 독서 활동 참여해서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회적 독서에 관한 수필을 읽으면 함께 읽기의 의미와 가치 즉 요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읽을 이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는 사회에 관한 이슈가 들어가 있을 거죠. 어떤 이슈가 있을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요. 자, 글쓴이가 꿈꾸는 책이 중심에 있는 사회의 모습을 그린 수필입니다.
함께 읽기의 힘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재 선정의 이 왼쪽 위에 있는 보라색 표, 네, 가장 모서리 있는 거 먼저 읽을게요. 이 책은 더 읽겠습니다. 책을 읽고 대화하는 것에 가치를 보여준 수필입니다. 글쓴이는 두 권의 책을 예로 듭니다. 예시네요. 자,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매개체고 책의 대화의 무게의 중심이 되어준다고 설명. 이거 진짜 그렇습니다. 나아가 모두가 책을 매개로 생각을 나누는 이상적 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책과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사회적 독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 제재로 선정하게 됩니다. 수필이고요. 사색,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상황을 가정하고요. 글쓴이가 상상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장강영 선생님이 쓴 책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자, 1문단. 좋은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와 같은 주제를 놓고 토론할 일은 거의 없다. 점심 먹다가 그런 질문 던지면 뭐 잘못 먹었어? 라는 댓글을 듣기 십상이다. 또는 걱정을 시작한 게 요즘 뭐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지?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삶에 대한 고민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입 밖에 쉽게 꺼내지 못한다. 왜요? 밑에 써있죠? 너무 뜬금없는 질문으로 여겨지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우리가 얘기를 해. 삶이란 무엇일까? 이러면 뭐래 친구가? 중간고사냐?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뭔가 진지한 토론에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는 거지. 진지한 토론을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냥 웃어 넘기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진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러나 만약 최인철교수의 굿라이프를 읽고 토론을 하는 자리에서라면 누구도 쑥스러워하지 않고 good life, what is good life? 라는 거,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가치와 행복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아니, 말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누군가 경청해주는 것은 대단히 감동적이고요. 점점 말이 많아지게 되죠. 생산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요. 이처럼 정리하는 말과 무슨 표시? 다이아 표시. 잘했어요. 책은 우리가 의미 있는 화제로 진지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회를 계속 하고 있어요. 독서회를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하게 돼요. 저 초대해 주세요. 시은이의 독서회를 또 만들어야죠. 저는 고등학생 때 그거 영어 동아리 같은 거 만들었어요. 친구가 영어로 얘기하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영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가입한 애가 저랑 걔밖에 없어서 동아리를 구성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 둘만 같이 영어로 얘기하면서 영어 공부했습니다. 아니, 중학교 때 독서 토론 그거 했는데 너무 친한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제가 맨날 책 안 읽어오고 뭐야 오늘 책 하면서 했어요. 맞아요. 그 독서회의 가장 큰 폐해가 친해지면은 책을 안 읽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바쁘기 때문에 책을 제일 안 읽는 편인데, 그래도 이거 아까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이건 제가 사놓은 지 한 5년 정도 된 책인데, 처음 서점에 꽂혔는데 구석에 꽂혀있는 걸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놓고 안 읽다가 제가 제 방에 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좀 몇 권 읽으면 안 될까요? 해서 쌤들이 하나 읽자고 자꾸 읽은 거고, 그 다음 책은 그거 재밌게 읽었다고 해서 내가 추천한 책이 있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되게 딥한 내용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수학생들한테 추천해, 조교쌤한테 추천해, 우리 엄마한테 추천해, 다 추천했어. 독서에서 추천하고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다들. 엄청 유머러스한 책이에요.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읽는 거는 에밀의 프랑스 작가인 것 같은데요. 19금 이름이 에밀. 근데 그게 되게 19금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퇴폐적이에요. 퇴폐적.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되게 안 좋아하는 내용들이고 되게 드라이해요. 건조하고 되게 재미없어요. 노잼이야 그냥.
근데 또 그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런 건조한 내용의 책들을 또 좋아하세요. 그 안에 깊게 담겨있는 철학적인 내용? 그런 걸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보긴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책이 조서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나 안 읽어갑니다, 제가. TTV한테 유학해달래요. 그래, 그럴까? 이제 항상 물어봐. 읽어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딱 봐도 내가 안 읽어올 거 같잖아. 읽어오셨어요? 항상 물어봐. 아니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여기까지. 네, 일단 해보죠. 이렇게 합니다. 딴 쌤들은 다 읽어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참여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근데 어쨌든 책이 좋은 건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 읽었던 그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거에서 뭐가 있었냐면 추석이 곧 오잖아요. 추석이 오면 이제 뭐 물어본다. 쟤는 요즘 공부 잘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공부란 무엇인가? 라고 답해라. 라고 거기 써있어요. 그럼 이제 당숙이 이제 쟤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쟤는 답을 소리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하라. 지금 당숙한테 그게 할 소리야? 지금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예의가 없어. 예의란 무엇인가? 라고 답해라. 그런 말이 써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당숙이란 무엇인가? 라고 답해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하면 엄마랑 싸우지 않네. 거기는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결혼이야. 이제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는데 친척들이 너 결혼은 언제 하니? 그럼 이제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고 답해라.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 언제 하냐고?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말든가. 이렇게 대화란 무엇인가? 라고 답해라. 이런 식으로 써있어요. 거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렇게 꼭 써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그죠? 재밌죠? 어른의 유머가 거기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책들 읽으면은 여러분도 되게 유머러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랬고요. 자, 밑에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려고 든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사회, 우주의 신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든. 그런데 그때 걔가와 같은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죠. 심지어 어떤 진화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뒷담을 하는 남 얘기를 하는 본능이 있고요. 언어 자체가 바로 그 본능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타인에 대해 정보를 무엇보다 더 궁금해하고요. 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언어라는 의사소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대화를 하고 싶은 건 뭔데 사회나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진담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산적이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대화만 해? 남 얘기? 그쵸. 뒷담화 같은 소모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쵸.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인 얘기만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세모차 얘기죠. 그러나 화제 전환. 유현준 교수의 어디서 살 것인가를 읽고 토론한 자리에서라면 그때 걔가 산 집이 집값이 바로 올랐잖아 라고 말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로 마냥 흘러가지는 않는다. 왜요? 사람들 앞에 책이 있고 그 책 역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갔다가도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돼요. 아, 진짜요? 그럼 책 어느 구절이 좋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돌고 돌아서 계속 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책은 고집스럽게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한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책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책은 우리의 대화가 뒷담화를 번지지 않게 하는 무게 중심이 되어준다. 나는 요즘 책이 중심이 된 사회를 상상한다. 사람들이 자신 생각을 그쵸? 뉴스 댓글이나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책으로 만들어 이야기하는 사회. 책을 통한 진지한 사유가 오가는 사회. 이거 진짜 중요하죠, 여러분. 깻잎을 떼주는 거, 연인이 아닌데 깻잎을 떼주는 거 돼야 안 돼. 이런 식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식의 좀 진지한 대화 있잖아요. 그런 식의 대화가 자주 오가는 게 사회를 더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거 되겠죠. 프랑스는 실제로 그런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요. 시험도 그런 게 나오고요.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게 시험 문제래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또 그게 되게 답이 있대요. 왜냐면은 그럼 사르트르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최근에 읽었던 거지? 시험이야? 학교 시험이야. 진짜 그렇게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사르트르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고 가령 오늘 읽었던 내가 책이 위버맨시에서는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다. 종합하자면은 나는 행복이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우리나라 논술이 아니라 이것저것 학자들의 생각들을 이제 근거로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진짜 논술인 거죠. 그건. 우리나라 논술은 우리 생각을 적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논술은 분석이고요. 거기는 진짜 자기 생각을 적는 거고요. 그게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논술, 토론 이런 겁니다. 책이 중심이 된 사회는 토론도 독서도 많이 열립니다. 우리 삶을 다룬 책을 매개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여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런 모임이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좋겠다. 아니, 그런 모임이 바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는 풍경을 상상해 봅니다. 정말 좋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상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적인 것도 좋고요. 방금 제가 얘기한 추상적인 거 있죠.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것도 좋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현실적인 것도 좋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와 같이 추상적인 것도 분명 좋을 겁니다. 그쵸?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쵸?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럼 좋은 대학을 왜 가야 되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그 질문 있죠. 아까 요즘 공부 잘하니? 공부란 무엇인가? 이게 사실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꼬리를 물면서 도대체 본질에 점점 달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철학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나이나 재산과 성별에 상관없이 같은 동네 이웃이란 이유로 사람들이 열흘, 보름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놓고 생각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공간. 책을 읽고 의견을 차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독거노인이고 미혼모고 외국인이고 모두 다 환영받는 자리. 지역, 지식이 결합하는 세상. 하지만 아직은 그냥 꿈이다. 자, 이게 뭐라고? 자, 사람들 진짜 책을 안 읽어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남자 책 읽으시나요? 했더니 자기는 서점을 혼자 안 가지 몇 년 된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랑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쵸? 전 도서관 가는 것도 좋아하고 전 좀 보여지는 허세충이어서 그런 거 보여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라도 전 미술관도 가고 도서관도 가고 이렇게 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런 식의 허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갑니다. 근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가서 보잖아. 그럼 실제로도 도움이 돼요. 실제로도. 도서관 구경만 하고 책을 안 읽어.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돼. 그래도 공주가 도서관을 간다는 행위 자체가 도서관을 친숙하게 여기는 거잖아. 그럼 그래도 한 권이라도 보게 돼. 스리슬쩍 만화책이라도 빌려보게 되고. 그런 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읽고 대화하기의 힘, 일상적인 대화. 그리고 책을 읽고 대화. 그래서 글쓴이가 제시한 사례. 그쵸? 책이 무게중심이 되어져서 한쪽으로 자꾸만 빠지지 않게끔 한다. 사실 지금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잡소리로 갈 것 같은데도 계속 우리가 교과서를 갖고 수업을 하니까 다시 돌아오고 하게 되는 거죠. 책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결국 책을 통해 진지한 사유, 생각이란 뜻이에요. 생각. 토론, 모임, 중심축이 되고요. 누구나 책을 읽는 평등한 의견을 나누는 사회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1인 1 의견을 나누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선생님, 사유가 생각이야. 생각할 사? 생각할 사. 장강명, 이름도 참 힘드네요. 장강명.
양강경이요? 이 작가. 아, 오른쪽 넘어가서 우리 엄마보다 어려. 다행히 저보다 나이가 맞는 것 같네요. 75년생이니까. 자, 오른쪽. 글쓴이 생각 파악하고 사회적 독서 활동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네. 책이 매개체가 되어 진지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평상시 하지 못. 이것도 무슨 얘기했냐면은 독서의 모임 중 한 분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가령 뭐 어떤 주제인지는 우리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자기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친구들이 아 이런 건가? 아 그렇겠네 이랬겠네 너 진짜 이랬겠네 라고 얘기했대. 근데 그 포인트가 아니었대. 내가 했던 말을 친구들이 딱 포인트 잡아서 이해를 못하더래. 그러니까는 내가 한 말을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때의 그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시기였는지를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못 느꼈냐면 되게 외롭다. 고독하다를 느끼셨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독서 모임이 나와서. 그래서 자기 그때 되게 고독했대. 그래서 친구들이랑 함께 있는데도 친구들이 내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럴 수 있겠다 정도 끝인 거야. 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되게 자기 외로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었는데요? 그냥 뭐 별건 아니었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씁쓸하셨겠네요. 그런 거야. 진지한 얘기를 뭔가 하고 싶은데 진지한 얘기로 흘러가지도 않고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해? 약간 이렇게 돼버리고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가 있으면 책이 있었더라면 다 같이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책이 있으면은 대화가 뒷담화 혹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책이 뭐가 되어져요? 무게의 중심. 자, 책이 그쵸? 중심이 된 사회에 어떤 사회라고요? 지역 공동체에서 독서 토론이 열리고요. 내면을 공유하고요. 마지막 평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3번. 사회의 독서 활동이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요? 그쵸. 대인관계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을 거고요. 경청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깨달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서 공동체의 결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는 저 사람이랑 나랑 정치색이 달랐어. 혹은 종교가 달랐어. 근데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인데 너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저놈이랑 나랑은 완전 정치고 뭐고 다 다른 줄 알았는데 인생관이 같은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인생관은 같은데 그 방향 수단이 달랐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공감과 유대감이 커질 수 있겠지. 서로 대립하다가 이해가 되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식의 날이 있네요. 네, 됐고요. 뒤에 활동들 했나요? 학교에서? 아니요. 넘어가시면 돼요. 조금 넘어. 나이, 라임, 오렌지 나무 이런 게 또 있고요. 넘어가서 대단한 정리하기. 넌 어쩌 제가? 그쵸? 대단한 정리하기. 이거요? 회색. 회색이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대단한 정리가 말의 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주제나 이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공통된 의견이 사회적 담론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말이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고려하여 거짓된 내용, 왜곡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언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소통 윤리를 준수하며 아름다운 의사소통 문화를 위해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힘있는 글은 우리가 안 하죠. 넘어가고 함께 읽기의 힘은 사회적 독서입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독서를 서로 공유하자. 대화를 나누고요. 가치관과 방식을 이해할 수 있고요.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됐죠? 그래서 말의 힘, 함께 읽기의 힘 이렇게 2개 했습니다. 됐나요? 네, 쉬었다가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쉬시죠.